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지난달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2차 전지 제조업체 폭발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열매체유를 위험물로 지정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무인역으로 운영하던 청주공항역에 코레일이 관리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안전시설까지 보강했지만 뜻하지 않은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차세대 수소 산업을 이끌 액화수소 기술을 검증하는 기관이 충북에 들어섭니다. 관련 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36명, 충주 104명, 제천 23명, 단양 12명, 음성 49명, 괴산 14명, 진천 53명, 영동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7,899명, 누적 사망은 3명 늘어 130명입니다. 지난달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2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는 열매체유 보일러를 무리하게 높은 온도로 가동하다 폭발했다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솟는 열매체유의 온도와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폭발한 보일러는 합성 기름인 열매체유로 양극재 건조실에 열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열매체유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팽창 탱크가 폭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설비의 열매체유 인화점은 207도인데 이를 무리하게 320도 이상으로 가동하다 보일러 설비가 고압을 견디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열매체유는 고온으로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고온으로 가열해 압력이 커지면 유증기가 새어나와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열매체유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배관 내에서 누출될 경우에 작은 점화원에서도 화재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점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열매체유 보일러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오창의 다른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열매체유 보일러가 폭발해 직원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전기 히터의 과열 방지 장치가 고장난 걸로 드러나 안전 책임자가 입건됐습니다. 5년 전 증평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열매체유 보일러에서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열매체유를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으면 인화점이 급격히 떨어져 쉽게 불이 날 수 있는데 별도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속 재활용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열매체유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는 위험물로 분류돼 관리되지만 평균 인화점이 200도 안팎인 열매체유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또 열매체유 사용량이 5톤 미만이면 해당 공정에 대한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가지고 기존의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 개정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개정까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열매체유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위험물로 분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제천과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말 단양군 단성면과 제천시 덕산면 등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5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첫 발생 이후 감염 사례는 단양 60건, 제천 20건, 보은 2건, 충주 1건 등 모두 83건으로 늘었으며 양돈 농가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지난달 채소값이 한 달 사이 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충북의 신선채소 식품지수는 108.94로 전달보다 7% 올랐고 과실도 전달보다 3.5% 상승했습니다.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88로 전달보다 0.5%, 1년 전보다는 3.6% 올랐습니다. 주유소 기름값도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후 반등하면서 현재 휘발유는 평균 리터당 1,680원, 경유는 1,492원으로 각각 50원씩 올랐습니다. 무인역으로 운영됐던 청주공항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유인화와 함께 시설물을 보강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근 철길을 걷던 20대 남녀가 열차 사고로 숨진 청주공항역. 하루 67차례나 열차가 오가는 곳이지만 사고 이후에도 안내원 없는 무인역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설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유인화돼 첫 차부터 마지막 열차까지 안내할 인원이 배치됐습니다. 대기실이 생겼고 안내 방송도 늘렸으며 울타리도 보강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대재해법 발의 이후에 지역 주민과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라는데 정작 역과 맞닿은 마을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유일한 이동수단과 다름없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마을 정류장에 비해 버스가 자주 오가는 청주공항 정류장을 애용해왔습니다. 마을과 맞닿은 공항역 건널목을 이동 통로로 삼았던 건데 이번 안전 강화 조치로 주민들이 드나들던 울타리 틈새 3곳이 모두 막히면서 더 이상 공항역을 통해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철길 건널목을 이용하면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던 거리를 40분 이상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안내원 눈을 피해 울타리를 넘거나 또 다른 빈틈을 찾아 통과하려는 주민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안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 이쪽으로 못 가게 할 때는 저쪽 노선에 버스를 좀 더 늘려주시던가 아니면은 행복택시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해주셔갖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은. 한국철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 무단 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청주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선 조정권을 가진 청주시 역시 연말 개편안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당장 특정 마을을 위한 노선 조정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편리한 이동권 보장.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해결책이 정말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 설 연휴 청주국제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개항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청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용객은 55,860명으로 하루 평균 9,310명을 기록해 지난해 설 연휴 일평균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항공편도 332편으로 지난해 230편보다 증가했고 평균 탑승률이 89%에 달했습니다. 청주공항 측은 에어로케이 신규 취항, 타 항공사 공급석 증가, 경기 남부 광역 마케팅 등을 이용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빠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죠. 관련 연구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검증 기관이 충북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0도가 넘는 저온으로 냉각해 액체화한 수소입니다. 고압으로 압축해서 쓰는 기체 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운송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사람이 충전한 뒤 압력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체 수소와 달리 대기 시간도 필요 없어 충전 시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수소지만 액체 수소의 경제성이 더 높은 겁니다. 액체 수소가 차세대 수소 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액체 수소를 담고 옮기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가 충북에 들어섭니다. 국내 최초 유일한 법정 검사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공모에서 음성군이 선정되면서 금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8,000제곱미터 부지가 낙점됐습니다. 이곳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될 예정인데요. 향후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액화수소 관련 제품은 지원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총 사업비 332억 원을 들여 36가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액화수소 산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저장과 운송 비용이 지금 현재 가격의 7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 경제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또한 그러니까 일반 대기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미 수소 안전체험 교육관, 수소버스 부품 평가센터 등 수소 관련 시설을 건립 중인 음성군은 추가로 투자를 유치해 교육과 시험 검사, 기술 개발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수소 관련 안전, 교육, 표준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또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 절감과 경제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액체 수소 시대가 민관의 적극적인 투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개발 면적과 폐기물 매립시설 면적이 축소됐습니다. 괴산군은 행안부가 지적한 사업비 과다와 지작물 편입 최소화 등을 반영해 사리면 일대 181만 제곱미터 개발 면적을 164만 4천 제곱미터로 줄이는 내용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변경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또 폐기물 매립장 면적도 기존 6만 9천 제곱미터에서 4분의 1가량 줄이고 일부 농업진흥지역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습니다. 괴산군은 매립을 완료하면 면적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생활터전과 농지 훼손 등을 이유로 산단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 경쟁에 40대 신인이 합류했습니다. 공천 접수 첫날인 어제 윤갑근 정우택 예비후보가 등록한 데 이어 마감일인 오늘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등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주 청석고와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충북도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1명이 비공개로 등록해 공천 등록은 모두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원자 면접을 치른 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오늘 청년정책과 환경미래 등 산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핵심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승리결의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